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꼰대 김광주입니다. 좀 많이 씹힌다 그죠 오늘? 뭉치가 좋아 보였나 봐요. 안녕하세요.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뉴스나 경제 네. 관련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좀 우려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네. 정부에서 애를 쓰는 것만큼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이제 세월호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꼭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문에는 또 기업도 가게도 그렇죠. 돈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예, 또 10대 그룹의 창고에 금고에 돈만 자꾸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런 시기에 진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 주체로서 각 개인이 경제의 주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까. 나도 돈을 좀 잘 불리고 그렇죠. 불리고 또 경제에도 조금 네. 도움이 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네. 오늘 우리 좀 나누어 보도록 그래 할게요. 오늘은 그 투자 얘기를 좀 해보죠. 투자 얘기. 야, 제목 멋지다. 돈의 밀물을 놓치지 마라. 그죠? 밀려올 때 담아라 이 말인 것 같은데요. 밀려올 때 담아라. 네. 근데 돈이 한번 밀려왔어요, 우리 뭉치 씨는? 예. 돈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와, 저는- 언제 내가 돈이 네. 밀려온 밀물식이었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아, 구축해놨어요. 그게 한꺼번에 밀려오진 않은데 예. 그냥 계속 밀려보긴 밀려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네. 옛날에 우리가 인생 60세 시대에 네. 사람 인생에 특히 남자 인생에 뭐 여성분도 포함됩니다. 너무 또 손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이 세 번의 기회가 대부분 돈의 밀물하고 같이 관계 있는 거죠. 밀물. 요즘 네.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게 시너지 상승 작용을 해가지고 또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네. 변동성이 커지니까 오히려 기회가 내 생각에는 인생의 100세 인생에서는 인생의 세 번의 기회가 아니라 한 30번 정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30번.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 사람, 그죠? 예,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네. 항상 조금 시대의 변화, 그죠? 네. 예, 지금 이 어떤 게 지점에 와 있는지를 잘 조금 이렇게 느끼는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네. 근데 이거 뭐 별 얘기 없는데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여기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자 받는 사람이 되자. 이 뭐 다 아는 얘기를 이것은 써놨네. 다 아는 이야기고, 그죠? 예. 밑에 내용을 좀 보죠. 그래서 좀 오늘 그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정보가 너무 많아 미치겠어 이게. 여기서는 뭐 뭘 사라고 하고 저기서는 뭘 사라고 하고 지금 뭐 채권을 투자라고 하고 저 시기에는 뭐 저쪽 시기에서는 뭐 주식을 사라고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현금 보유를 하라고 하고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금융권은 항상 좋다고만 얘기해. 그렇지. 바닥이면 떨어지면 지금 바닥이다. 저점을 다지고 있다. 자, 높으면은 더 간다. 상승 국면이다. 더 간다. 상승 국면이다. 낮으면 이거는 뭐 저가 매수 타임이다. 높으면 이거는 상승기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포털에 가면 요즘은 그 신문사들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들 이제 접속을 해서 과거 신문 일자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과거 일자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딱 우리가 금융위기 특이 직전과 금융위기 때 기사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뜨는 상품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베트남 펀드라든지 뭐 브라질 펀드라든지 이런 게 뜨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 작년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단 중요한 거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다, 뭐 투자라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좀 투자 대상이 조금 더 좋을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조금 알고 있다면은 자기가 그런 그 정보의 바다에서 좀 노출돼서 좀 중심을 가지고 좀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 투자에 대한 원칙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본기를 잘 이해하고 기본기에 충실한 이렇게 경제에도 우리가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제에도 기본기에 충실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의외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당장에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이익 될 것 같아.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런 상품도 사실은 없어요. 네,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우리 뭉치 씨가 화면을 잘 크게 띄워놨는데, 투자 시기에 대해서 이제 네. 큰 틀에서, 네. 그죠? 예, 약한 큰 틀에서 경기 국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럴 때 어떤 그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이 주로 이제 순환되죠, 그죠? 그렇죠. 예, 경기는 항상 순환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래야 할게요. 이 표는 이제 투자 시기라는 건데요. 경기 국면과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해서 현재 국면에서 가장 유리한 자산이 뭔지에 대해 선택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되게 이제 좀 경제 순환이라는 이런 패턴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자금들이 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시계다. 자, 시계는 뭡니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인 거죠. 시계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리는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1국면을 볼게요. 1국면. 1국면은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타임이라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첫째는 물가는 오른다. 그렇죠. 물가가 왜 오르냐?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흥청망청해지면서 물가로 소득도 상승하고 그렇죠. 이때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하죠. 민간 경기가 사는 거죠. 민간기가 사는 거죠. 고용도 살고, 고용도 살고. 급여도 늘고, 네, 많이 늘고. 많이 쓰고, 쓰니까 차도 사고, 집도 짓고 하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경기가 그렇죠. 확장되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단계죠. 이걸 이제 그렇죠. 인플레이션 단계라고 인플레이션. 부릅니다. 네. 그때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상품 소비가 많아지죠. 그렇죠. 상품 소비가 많아지니까 상품 그때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쪽에 아무래도 상품들이 좋겠죠. 그리고 기업들은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재 관련 원자재들이 많이 원자재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많이. 그래서 이때 시기에 인플레이션 타임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을 해지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원자재.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다시만 경기 국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산업재를 우선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경기가 확장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금속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약간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확장되는 후반전으로 진입하면서 민간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그 기업들 경기도 설비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원자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농산물도 현재 많이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들을 첫 번째 국면을 이제 인플레이션 타임 이때는 원자재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 두 번째 국면을 볼게요. 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자연적인 시장의 변화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느 순간 오르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또 기업들도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등등 하니까 그것들이 조금 이제 한계 상황들에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물가는 여전히 계속 높은데 그렇죠. 경기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국면을 스태그 타임, 스태그플레이션 부르는데 이때가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투자에서는 쉽게 말하면 금융위기 이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경기 화랑 정점까지 갔다가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긴축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수축되는 단계인 거죠. 그러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굉장히 높아. 이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투자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어. 네, 방어. 이 기간에는 폭락하는 시기에 폭락하는 시기.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네.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미 다
들고 나와요. 네. 예, 대체로 들고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스태그까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통 인플레이션이 이제 성장기 초입이라든지 조금 진행되면서 다 들고 난 게 우리가 생각 보유라고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어떤 뭐 꼭대기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한 허리께 어깨 정도 높이에서 다 들고 네.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투자 대상 타는 것보다는 좀 단기 유동성, 저 CMA 통장이라든지 은행 예적금이라든지 이런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에서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 경기 국민이 오는 거죠. 3국면. 네. 자, 3국면이 이제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네네. 자,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하강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물건이 안 팔리면 경기를 점점 그렇죠. 그죠, 물건 가격이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데 어찌 보면 현재 유럽이 그 지난주에 그 부양책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어요. 즉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물건값이 계속 떨어진다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계들도 먹고 안 돌리지. 기계도 먹고 기계가 놀죠. 기업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 그러면서 그렇지. 경기가 악화된다 이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가 떨어져. 그러면 기업이 돈이 덜 필요해져.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팔아야 되는데 돈이 안 팔려. 그렇죠. 기업들이 돈을 잘 안 써, 대출을 안 해.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겁니다. 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자,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에 활력소를 부여하는 거죠. 자, 금리 인하해 줄게. 너가 집도 좀 사고 대출 받아서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이때는 디플레이션 타임 때는 금리가 저금리. 네, 저금리가 됩니다. 저금리. 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자산이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자, 네. 채권은 왜 유리하죠? 금리가 인하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10% 금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10% 금리를 꼰대 씨한테 10% 이자를 받는 채권을 꼰대 씨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5%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꼰대 가지고 있는 10%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권 이자율은 이 채권 이자는 그 다 확정금리라고 보면 돼요. 네.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꼰대 식구는 시중금리가 5%인데 꼰대 식구는 10%다. 그렇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게 부럽지. 부럽고 네. 돈이 많이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쪽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채권이 일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 채권에 투자한다고 할 때 일반인들은 사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이제 경험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권에 투자한다 할 때 이때 단순하게 채권 이자를 먹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한 대로 채권 그 자체의 매도가가 올라요. 매도가가 매매 차익을 먹는 거죠. 매매 차익. 기한 물건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채권 그 가격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은행 이자보다도 확정금리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만기까지 주는 것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을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서 네. 중간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네. 가격 그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차액. 그렇죠. 예,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타임 때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그 제일 유명한 투자 수단인데 디플레이션 초입 국면에는 그래도 이제 위험을 겪었으니까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이 뭐냐면 구공채예요. 예. 망하지 않는 구공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이힐드 채권, 예. 고위험 채권에다가 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구공채 위주 채권을 투자하다가 점차 하이힐드 고금리 채권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요, 그 디플레이션 타임 한 이게 하반부 쪽에 가서 사실 이제 그 전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이런 데 사실 이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 네. 왜냐하면 이때 바닥이거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경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들은 팔고 나갈 때고. 사국면이 들어옵니다. 사국면. 사국면이 사국면은 리플레이션 타임. 네, 즉 물가는 이제 안정돼 있어요. 이제 물가는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죠. 조금 전에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의 정부의 이런 뭐 저금리 또는 뭐 돈을 푸는 정책 이런 등등이 이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의 힘을 해서 경기가 부양되면서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물가는 안정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사국면, 리플레이션 타임이라 부르고요. 이때 가장 유명한 투자처는
펀드입니다. 펀드. 예. 예. 그래서 펀드도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주식도 아까 마찬가지 똑같아요. 리플레이션 타임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들. 네. ELF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인덱스.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위험한 주식들. 예. 이제 액티브라 주식이라든지 액티브 펀드들 이런 쪽 움직이는 거죠. 즉 선진국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머징이 움직이는 이 패턴들. 처음에는 위험한 주식, 안전한 주식,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고수익, 덜 위험한 주식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타임이에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꼰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물가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이제 경기에 대한 수준 이 두 가지만 알면은 현재 어느 국면인지에 있는 데에서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우리나라는 리플레이션 타입 초입 정도, 이제 초입 지나서 중반 정도의 지표상으로 나와 있어요. 물가는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경기는 내수 경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 글로벌 경기거든요. 글로벌 경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경상수 수위가 사상 현재 흑자가 나고 있어요. 즉 수입은 굉장히 수입도 힘들고 내수 경기는 안 좋은데 수출 대기업들은 좋거든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복선이 하나 있다면 경상수지가 좋아지긴 하는데 그것이 어디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수입이 떨어져 가지고 그에 대한 착시 효과도 지금 우리 경상수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조금 복선이긴 하죠. 불황형 흑자죠. 불황형 흑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냐? 미국은 현재 그 4국면 인플레이션 타임을 지나서 이제 정점에서 미국이 주식이 사상 최고치 근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타임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각 나라별로 국민이 틀려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경기에 따른 그 산업 발달 속도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에 대한 로직과 공급에 대한 로직이 틀리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 순환 국면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국 경제는 미국하고 중국 경제에 사실 좀 종속되어 있는 거 구조적으로 이제 그쪽들이 먼저 뜨면 우리는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들이 뜨면 그쪽 내수 시장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한국의 수출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화랑이 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다시 이제 그 영향으로 조금 이제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진국이 소비를 하고 이머징이나 신흥국이 수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소비가 사면 이머징이 좀 뒤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을 주고 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쪽에 이번에 지난달 6월 5일 날에 대량적인 부양 정책이 나왔고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실행이 됐습니다. 즉 금리를 마이너스가 내려버린 거죠. 즉 돈을 그냥 갖다 써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나온 게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대부분 움직여요. 인플레이션이 왔다가 다시 스테이크 암흑기를 거치면서 디플레이션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에서 리플레이션 하락을 찍고 이런 단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로직을 알고 있다면 이런 외부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 안 해도 괜찮다 이거죠. 문제는 여기서 보면 이런 아까 그 4국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이것이 꼭 그 시간들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디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자금을 우리가 투자 자금 이런 여유 자금들을 잘 키핑하는 거,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금융위기 이후의 과정을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가장 좋았던 게 원자재였어요. 원자재 그쪽이 가장 좋았고요. 그러면서 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국면 스태그플레이스 암흑기를 거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는 디플레이션 타임이 3단계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작년에 주식 시장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주식이랑 굉장히 하락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이제 민간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 후반기에 진입했다. 즉 이제 점차 원유값도 좀 오르고요. 이제 원자재 값이 상승할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타임에 대해서 좀 접어드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패턴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거 역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역행할 때는 그때 중앙은행이 뭐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상이나 이런 카드를 통해서 역행 못하게끔 이걸 잡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네. 사고 팔고 이런 타이밍들이 대체로 보면 이런 비록 단기지만 네. 이런 국면들을 주도해가는 외국인들 스스로가 주도해가면서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예를 네. 들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국면에서 채권 이제 저금리 저금리 기조에서 채권이 좀 유리한 국면 그런 디플레이션 막바지 쪽에 주로 이제 그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고 네. 그것들이 이제 리플레이션 기간을 거치면서 주식이 경기가 하락세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타임으로 그렇죠. 네. 넘어가면서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맞습니다. 개인들은 그것하고 전혀 거꾸로 움직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항상 밟힌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야 타이밍을 잡아서 지금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현재 그 물가 수준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은 그런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좀 외부 상황이 힘들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를 네.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를 알면 오늘 어떤 액션을 하나 내일 액션을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지금이 어떤 국면이다. 예, 그걸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 국면에서는 대체로 어떤 국면으로 이동한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장기 투자가 만연히 좋을 수만은 없다 이거죠. 장기 투자 하신 분들 지금 차이나 펀드 5년 되신 분들 뭐 반대로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많지. 뭐 장기 투자한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휙휙휙휙 한 달 두 달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꾸준히 텀을 주고 이제 주기를 주고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한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냥 묻어놓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힘들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같이 그 시장 상황에 대한 공유라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오는 그렇죠. 이런 한 바퀴 도는 한 바퀴. 예, 뺑뺑이 그죠? 뺑뺑이 타임을 가지고 우리 그 정치자분들과 한번 나누어 봤고요.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투자 시계라고 하는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렇죠. 이런 프레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이 속에서 세부적인 투자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기타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요즘 뭐 그 펀드들에 대해서 좀 소가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내용이라든지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간단히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아주 우리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머리가 아프지 않았나 나름대로 쉽고 그죠? 예, 쉽고 이야기 쉽게 한다고 애를 썼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뭉치 씨 수고 많았습니다. 네, 꼰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